창설하는 것. 이전함은 주체의 변동, 변경은 객체의 변동, 처분의 제한,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는 뭐예요?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이다. 자,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의 일부, 권리의 전부. 요 권리의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 요거는 뭐예요? OOXO. 요거는 XOOO. 요거는 XOXO.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를 보시냐면 168페이지 제4절 등기 효력 찾았어요? 예, 등기 효력 앞에다가는 뭐예요? 별표 3개를 해놓으세요. 자, 등기 효력도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 윤곽만 잡아놓자고요. 자, 등기 효력이네. 자, 등기 효력은 별표가 3개고요. 여기 효력에다가 이제 이렇게 효력. 아까 했던 거 한번 써봐요. 효력. 자, 아까 효력은 무슨 등기로 나눠지죠? 이렇게. 전국 등기가 뭐예요? 예비 등기. 자,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뭐예요? 언등기라고 그랬죠. 예비 등기는 가등기. 이렇게 윤곽을 잡아놓으세요. 가등기는 별표가 5개짜리고 가등기 자체는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효력에 따른 분류 그러면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나눠진다. 전국 등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본등기. 본등기는 자, 예비 등기. 예비 등기는 뭐가 있다? 가등기. 이렇게 이제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1번을 봐봐요. 전국 등기 효력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죠? 본등기 효력. 그러면 지금 본등기 효력을 배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1번에 가로 1번에 제목에만 줄쳐놔요. 물감 변동적 효력 줄쳐놓으세요. 자, 물감 변동적 효력 줄쳐놨어요. 그 옆에다가 그러면 여백이 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거기에다 요 3개를 써놔요. 자, 접수 시기, 효력 시기, 완료 시기. 요 3개를 딱 정리해놔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접수 시기, 그러면 접수 시기는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저장된 때 써놔요. 저장된 때. 접수한 때. 교합한 때. 자, 교합이라는 것은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요걸 3개를 딱 정리를 해놔야 돼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요거예요. 요거. 효력 시기. 자, 그러면 3개를 우리가 이제 기초를 또 마련해 놔야 돼요. 접수 시기는 뭐 할 때죠? 저장될 때. 효력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교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갖다 대면 날인이야. 날인. 도장 찍는 거거든. 등기한이 등기부에 기록하고 도장 찍으면 등기가 완료돼. 지금은 도장 찍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등기관한테 식별 번호를 부여해. 어느 등기관이 등기를 처리했다는 식별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그걸 뭐라 그래? 교합이라는 말을 써줘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접수 시점이 여기에 중요하느냐? 그러면 우리 부동산 등기부의 효력 발생 시기는 뭐 할 때 나타난다? 접수한 때. 자, 그러면 요거는 설명을 좀 들어봐야 돼요. 자, 접수 시점이 빨라요? 기록 시점이 빨라요? 자, 접수 시점하고 기록 시점. 봐봐요. 등기부를 접수하잖아. 그러면 등기부에 뭐 하게 되죠? 기록하게 되죠. 과거에는 기록 시점부터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접수 시점부터 기록 시점까지 누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요?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가 있잖아. 그래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법을 개정함으로써 읽어봐요. 등기부에 기록하면 언제로 접수한 대로 소급해서 소유권을 뭐예요? 자, 접수 시점부터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접수 시점으로 소급하니까 어때요?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효력 시기를 그래서 기록한 때가 아니라 뭘로 개정을 했어요?
접수한 때로. 그래서 이유가. 그래서 접수한 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등기법의 물권 변동 효력 시점은 기록한 때다. 어때? X. 기록이 아니라 뭐야? 접수한 때. 이게 그래서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요. 그래서 민법으로 연결된다면 이때는 소급표라고 써놔요. 소급표가 뭐예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걸 뭐라고 그래? 소급표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도 자주 출제돼요. 반좀 자, 등기를 나열한 것 중에서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를 쳐놓고 자, 첫 번째 접수 시기는 저장된 때, 효력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은 접수한 때. 요거 그럼 딱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오른쪽 가서 물권 변동 효력 발생 시기,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를 거기에다 줄여놓으세요. 접수한 때, 접수한 때. 접수한 때 그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럼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기록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어때? X. 기록 시점이 아니라 접수한 때. 이거는 무조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가로 2번은 읽어봐요. 대항력 줄쳐놓으세요. 대항력. 아까 대항력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2번에만 하나 줄쳐놔요. 무슨 건? 임차권. 동그라미 2번에 무슨 건? 임차권. 임차권은 뭐다? 채권으로서 등기하게 되면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요?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자, 가로 3번에 뭐라고 나왔죠? 점유적 효력. 점유적 효력에서 적적 동그라미 잖아요. 적. 점유적 효력에서 적. 점유적에서 적. 자, 점유적 효력과 관련돼서는 자, 하나만 줄쳐놔요. 민법 245조 2항 줄쳐놓으세요. 자, 민법 245조 2항이 뭐냐? 그러면 점유적 효력 옆에다가 하나 딱 써놔요.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써놔요. 이건 아직 설명하기가 너무 일러. 그래서 자, 점유적 효력도 있다. 이렇게 이제 문자만 하면 돼요. 자, 가로 4번에 가봐요. 순위 보전이의 확정이에요. 확정 동그라미. 자, 순위 확정적 효력에서 순위 확정적 효력. 그러면 순위 보전적 효력은 가등기 효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위 확정적 효력이 바로 본등기 효력이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설명을 좀 들어봐요. 이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갖고라는 게 있죠. 갖고. 여기는 뭐예요? 얼구가 있어요. 그러면 갖고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러면 갖고하고 다툼이 벌어져. 같은 구, 다른 구. 같은 구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럼 얼구하고 다툼이 벌어져.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러면 갖고하고 얼구하고 다툼이 벌어지면 뭘까요? 다른 구죠. 그러면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그러면 거기 가로 4번과 관련돼서 순위 확정적 효력. 그러면 거기 주등기로 내려가 봐요. 자, 같은 구 줄쳐놔요. 같은 구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그래서 그게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무슨 번호? 접수번호. 나머지는 내버려둬요. 그러면 우리 순위 보전적 효력이 아니라 뭐예요?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가로 5번에 뭐가 나왔어요? 후등기 저지력, 형식적 확정력 찾아놨어요? 예, 그 옆에다 두 개를 들어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중전세권. 이중전세권 될까요? 안 될까요? 이중전세권 된다는 사람 연락 줘요. 같이 살자는 소리예요. 자, 이중전세권은 안 돼. 전세권 위에 전세권은 설정할 수가 없어. 이게 대표적인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봐봐요. 전전세권하고 뭐예요? 이중전세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야. 전전세는 돼요? 안 돼? 됩니다. 그럼 이중전세권하고 전전세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면 전세권을 제3자한테 양도는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게 뭐예요? 전세권이 되는 거야. 여기 봐요. 무슨 지장권? 이중지장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지상권 위에 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어. 이 말은 나무에 나무 심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중 지상권은 안 돼. 지상권을 설정을 말소하고 다시 지상권을 설정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럼 결론적으로 이중 지상권, 이중 전세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대표적인 뭐예요?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거야. 후등기 저지력. 자, 그러면 이제 후등기 저지력과 관련돼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고, 자, 가로 6번 가봐요. 가로 6번 찾았어요? 예, 가로 6번은 별표를 3개 해놓으세요. 이거는 두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민법과 등기법. 그러면 권리추정력에서 추자 동그라미 있잖아요. 추. 자, 추. 권리추정력에서 추. 자, 추라는 것은 위에다 추측이라고 써요. 측이라고 써요. 추측. 그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추정력의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한 읽어봐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뭐라고 그런다?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돼서 개념 하나 잡아놓고 4번을 갑니다. 등기의 추정력과 반대되는 증거에서 상대방은 추정을 뒤집을 수 있으며 그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그러면 그 밑에다 참고 표시해놓고 지금 하나하나 원리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때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참고 표시해놓고 이렇게 써놔요. 읽어봐요. 간주, 추정, 추정이라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법조문에 뭐뭇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 뭐뭇으로 본다. 뭐뭇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영어는 뭐뭇으로 뭐한다?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뭇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간주 규정과 추정 규정의 차이는 뭐냐? 영어는 읽어요. 이렇게 써놔요. 자,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더라도 뭐라고 써놨죠? 깨지지 않는 규정. 이게 뭐예요? 간주 규정이라고 그래. 그러면 간주 규정은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더라도 깨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법원의 선고시만 깨져. 근데 여기 봐봐요. 추정 규정은 읽어봐요. 뭐뭇으로 추정한다. 이거는 반대 당사자 입증하면 뭐가요? 뭐라고 써놨죠? 깨지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추정 규정이 돼.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하나 그런 말을 배우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간주 규정은 뭐뭇으로 본다. 그 추정 규정은 뭐뭇으로 뭐예요? 추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다 이제 요거 하나 써놔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또 배우네. 무슨 책임? 입증 책임. 자, 보통 법은 요 입증 책임 때문에 법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초보자들이 제일 힘든 게 요게 입증 책임. 요 때는 누가 입증하고 요 때는 누가 입증하는지 요게 가장 힘들어. 그러면 입증 책임은 공식이 있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공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써놔요. 1단계, 자 2단계, 3단계라고 써놔요. 3단계. 자, 1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자, 1단계는 뭐라고 써놨어요? 누가 유리한가를 보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말은 뭐라고 써놨죠? 유리한 쪽이 입증하게 돼. 자, 2단계는 쓸데없이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써놨죠?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면 돼. 그러면 왜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면 될까요? 아까 얼핏 이야기를 했는데, 자, 법조문에 뭐가 구성되어 있어요? 요건과 효과. 이걸 입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읽어봐요. 뭐예요? 추정. 추정받으면 뭐라고 써놨어요? 반대 당사자가 입증을 하게 돼. 자, 앞으로 이제 입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걸 생각해요. 이걸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1단계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누가 유리한가를 생각하라. 2단계는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라. 3단계는 추정받으면 누가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 추정과 관련돼서 우리 공시법에서 7번 정도 출제됐어요.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놔요. 예. 뭐라고 써놨죠?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 조심해야 돼요. 자, 기한의 이익은 여기에다 줄 쳐놨어요. 추정한다. 추정 규정입니다. 자, 근데 이게 나중에 헷갈려요. 나중에 헷갈리니까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여기 봐봐요. 요거, 치읓. 요거, 치읓. 요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이게 시험 문제 풀다 보면 봐봐요.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본다. 어때? X야. 그러면 기한의 이익은 뭐다? 추정 규정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벌써 뭐예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있네. 봐봐요. 1단계 읽어봐요. 유리한가? 누가 유리한가? 유리한 쪽이 입증. 그 다음에 2단계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라. 3단계는 추정받으면 반대 당사자가 입증. 그러면 읽어봐요.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기한의 이익은 누가 입증할까요? 채권자가. 무슨 자가? 채권자가. 여기 채무자가 뭐예요? 추정하니까 뭐예요? 채무자는 가만히 있더라도 추정받아. 그러면 누구래? 무효를 주장하는 누가 입증한다? 채권자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특히 오늘 아마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거 배운 게. 그러니까 입증 책임 때문에 법책을 못 읽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가셔서 이거 입증 책임을 포스트잇으로 딱 써놔. 그리고 입증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떼었다 붙여서 이걸 연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입증 책임은 그러면 1단계 뭐예요? 누가 유리한가? 2단계는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고 3단계는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게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여기 이제 단계별로 거쳐가면 돼요.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이제 1월달, 2월달, 한 3월달 정도에 요 프린트가 나가요. 읽어봐요. 무슨 책임론? 입증 책임론 해가지고 프린트 2페이지로 해가지고 싹 정리해 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처전으로서 입증 책임 요걸 한번 꼭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급해요. 책을 읽어 나가기 위해서.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지우는 순간 다 지워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간주 규정은 뭐뭇으로 본다. 추정 규정은 뭐뭇으로 추정한다. 이거는 뭐예요?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더라도 깨지지 않는 규정. 이건 반드시 법원의 선고가 있어야만 깨지는 규정입니다. 자, 추정 규정은 읽어봐요. 뭐뭇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반대 당사자 입증하면 깨지는 규정이 바로 뭐예요? 추정 규정이야. 그러면 이거는 조문은 뭐뭇으로 본다. 뭐뭇으로 추정한다. 자, 1단계 읽어봐요. 누가 유리한가? 즉 유리한 쪽이 입증하러 가야 돼. 그러면 2단계는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고 3단계는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107조. 107조가 뭐예요? 비진이 어사표시. 108조는 통정회의 표시. 우리 워낙 원장님이 많이 해주시잖아요. 109조는 차고, 110조는 사기 강박. 이게 비정상적 의사표시죠. 그러면 109조 뭐예요? 읽어봐요. 차고죠. 읽어봐요. 이거죠. 읽어봐요. 109조를 축소해 놓은 거야. 읽어봐요. 내중착 중무선. 읽어봐요.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피의자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죠. 피의자가 취소할 수 있잖아. 그러면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 유리해? 피의자가 유리하잖아. 그러면 요거는 누가 입증해? 피의자가 입증하게 돼 있어. 여기 읽어봐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피의자는 뭐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피의자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중대한 과실은 입증은 누가 유리해? 상대방이 유리하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누가 입증해? 상대방. 요거는 피의자. 봐봐요. 1단계 뭐예요? 누가 유리한가를 말하는 거야.
한번 읽어봐요. 한번 백구절을 간단하게 건치면 읽어봐요. 내중작 읽어봐요. 중무란. 그러면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중대한 가실이 없다면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는 무슨 취소가 되죠? 상대적 취소가 돼. 무슨 취소? 상대적 취소. 그러니까 선의하기 보호받을 수 없는 게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예요. 그러면 선의의 제3자를 보호받는 것, 이걸 뭐라 그래?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민법 103조는 무슨 질서예요? 반사의 질서죠. 그러면 선의전하기도 보호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110조, 103조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나중에 요거 입증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1단계는 누가 유리한가? 2단계는 법조문 문구대로. 3단계는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그래서 추정은 입증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자, 나머지는 레벨어도예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보면 가로 7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공신력 불인정. 공신이야, 공시야? 신이야, 신. 신자가 무슨 신자야? 믿을 신자야.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자, 부동산 동산이라고 써놔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초 찾기가 진짜 어렵다라는 거야.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공시법은, 등기법은 특히. 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때요? 부동산은 뭐예요? 부동산은 등기죠. 부실 등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늘 상존합니다. 특히 형식적 심사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등기를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읽어요. X 써놔요. 부동산에 대해서 공신력은 불인정됩니다. 자, 그러면 동산에 대해서는 인정일까요? 불인정일까요? 인정이 돼. 공산에 대해서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동산에 대해서는 뭘로 빠질까요? 써요. 아직 안 배웠어. 그러니까 힘든 거야. 무슨 취득? 선의취득이야. 이게 이제 나중에 민법 교수님한테 선의취득 배우고 와요. 그러면 제가 다시 공신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력은 불인정이 돼. 동산에 대해서는 인정, 불인정. 인정. 무슨 취득? 선의취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정도 의미만 잡아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요. 자, 몇 페이지로 다시 가시냐면 168페이지로 가봐요. 자, 그러면 자, 종국 등기 효력. 이번 달에는 종국 등기 효력이 뭐가 있는지 요 정도만 잡으면 돼. 그러면 가로 1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보죠. 물권 변동적 효력. 가로 2번은 대항력. 3번은 점유적 효력. 4번은 순위 확정적 효력. 그 다음에 5번은 호등기 저지력. 그러면 6번은 추정력이라고 간단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7번은 뭐예요? 공신력 불인정. 이게 뭐예요? 종국 등기 효력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다음 중 이제 문제 나가요. 잘 들어봐요. 다음 중 등기 효력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을 골라라. 잘 들어봐요. 1. 물권 변동적 효력. 2. 대항적 효력. 3번 추정력. 4번에 순위 보전적 효력. 5번에 후등기 저지력. 정답은 순위 보전적 효력이죠. 그러니까 이걸 읽고 이번 달 코스에 이걸 읽으면서 이게 종국 등기 효력이다. 내용은 이제 차후에 이제 뭐 자세히 해줍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용까지 설명하면 다 도망가 버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종국 등기 효력이라는 것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 종국 등기 효력이라는 거. 그럼 봐봐요. 물권 변동적 효력 뭐다? 종국 등기 효력이다. 그러면 효력 시기는 뭐 한때다? 접수 한때. 그 정도만 잡아놓으라고. 자, 점유적 효력 그러면 이게 종국 등기 효력이구나. 공신력 인정 불인정. 순위 보전적 효력 이거는 종국 등기 효력이 아니라 뭐예요? 가등기 효력이구나. 그 정도만 잡아놓으라고. 그러니까 눈에 좀 익숙해질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야간 공시법 선생은 뭐라 그래요? 애우라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애우지 마세요 그러잖아. 근데 그거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애우지 않는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봐는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순발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자주 봐서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외워야 돼. 그러면 법을 빨리 해석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빨리 외워주는 게 나아. 아까 봐봐요. 보전이라 뭐라고 그랬어? 각호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그럼 보전을 읽을 때 각호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구나. 자, 각호를 최초로 개설하니까 건물의 신축 무슨 취득이야?
원시치료 계약서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등기원인가 등기원인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라고. 지금 뭐다 해석하기 위해서 틀을 잡아주는 거야. 틀을.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무슨 등기 효력이다? 전국 등기 효력이라는 거.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근데 반드시 알 게 하나가 있어. 아까 무슨 책임? 입증 책임 빨리 해놔야 됩니다. 이거는 이번 달에 입증 책임 요거는 빨리 해둘수록 좋아. 그러면 입증 책임은 1단계 누가 입증한다? 유리한 적이. 2단계는 법정은 문구대로. 3단계는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그거는 반드시 해놔야 됩니다. 빨리 올수록 좋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뭐야? 1월 달에 또 하잖아. 3월 달에 요 책 가지고 또 하잖아. 5월 달에 또 한 번 해가지고 책을 또 하잖아. 몇 개월이 남아있어요? 3번이 남아있다라는 거야. 그때 이제 살을 조금씩 붙여나가면 돼. 지금은 뭘 세워놓는 거예요? 흐름, 개념을 잡아라는 거예요. 흐름하고 개념을 잡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72페이지 가봐요. 이번에 무슨 등기 효력이 있어? 예비 등기 효력. 찾았어요? 예비 등기 대표 전수가 뭐가 있어? 그 옆에다 써요. 가등기잖아. 가등기. 자, 가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그러면 가등기는 무슨 번? 가등기라고 하나 써놔요. 가등기 써놨어요. 자, 가등기에다 이제 살을 좀 기둥을 써놔요. 이렇게 써놔요. 가등기는 순위 보전. 자, 이렇게 써놔요. 가등기는 순위 보전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꼬리표를 좀 붙여놔요. 자,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다.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다. 가등기는 순위 보전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예요? 읽어봐요. 물권적 효력을 읽어요.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놔요. 뭐라고 써놨죠? 장차 발생. 그렇죠. 자, 만약에 여기에 떨어지면 물권적 효력은 종국 등기로 가버려요. 물권적 효력을 읽어봐요. 뭐 하기 위해서? 장차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가등기라는 거야. 가등기. 자, 우리 이제 민법에서 어디까지 배웠어요? 민법 정식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조건과 기한 배웠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시기부. 시기부를 뭐라고 배웠어요? 눈 뜨고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시작이잖아. 시작. 그러면 시기부는 뭐예요? 장차 발생이잖아. 자, 읽어봐요. 종기부. 종기부는 마칠 정자잖아. 장차 소멸하잖아. 그러면 읽어봐요. 가등기는 무슨 버전? 읽어봐요. 순위 버전. 읽어봐요.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읽어봐요. 장차 발생. 그러면 읽어봐요. 시기부는 장차 발생이죠. 그러면 시기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다. 종기부 청구권은 장차 소멸이죠.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라고 나중에 배우게 된다고. 그러니까 시기부라는 것은 장차 발생. 하나 더 해볼까요? 정지조건부는 발생이야 소멸이야? 발생이잖아. 네가 대학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를 합격하면 뭐다 티커를 하나 사지만 이게 정지조건이잖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에 합격할 조건으로 뭐라는 거예요? 자, 티커를 사주는 이게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조건이잖아. 그러니까 민법이 안 되는 사람은 등기법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지조건은 발생, 소멸. 발생. 그러니까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읽어봐요. 장차 발생. 읽어봐요. 가등기 대상이라는 거야. 발상. 그러면 우리 해제 조건은 뭐예요? 소멸이에요? 발생이에요? 소멸. 소멸하는데 뭐가 순위를 확보합니까? 여기 봐봐요. 시기부는 뭐예요? 장차 발생. 발생이죠? 정기부는 장차 소멸. 가등기. 그럼 제가 따라 죽을 테니까 뭐예요? 따라서 죽을래요? 아니잖아. 너 죽어라 이 소리지. 그렇죠? 이게 바로 종기부 청구권이야. 그래서 우리가 시기부는 시작이잖아. 그래서 장차 발생. 정기부는 장차 소멸이야. 그러니까 가등기는 이게 다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가등기는 나중에 이거 가지고 전부 세계를 해석하는 거야. 아마 가등기는 기둥 몇 개를 세워놨어? 3개를 세워놓으라고. 자, 봐봐요.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읽어봐요.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해. 자, 그러면 물권적 효력을 뭐다? 장차 발생. 그래서 요걸 딱 잡아놓고 나머지는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거만 딱 기억해 달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가등기는 요거 가지고 다음 달에 이제 살을 붙여 나갑니다. 그러면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물권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 요걸 잡아놓으라는 거. 자, 그러면 1번을 가볼까요? 그래서 밑줄이라도 한 번 더 넣고 정을 좀 들어놓자고. 동그라미 1번. 원등기 전에 가등기 자체만으로 어떤 실체법상 권리변동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나, 즉 가등기는 읽어봐요. 물권 변동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자, 일단은 그걸 하나 잡아두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내버려둬요. 그러면 이제 예비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가등기 그 정도 색칠해 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3페이지로 가봐요. 173페이지 제5절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의 효력 별표 5개 놓으세요. 자, 등기의 효력은 두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에 하나, 등기법에 하나. 등기의 무슨 요건? 요요건. 자, 등기 요건은 그 메뉴에다 이런 체계를 적어놔요. 자, 봐봐요. 자, 그러면 그 위에다 이렇게 깔끔하게 한번 써놔봐요. 자, 이게 바로 등기 요건의 뭐예요? 기둥들이야. 체계를 딱 잡아놓으라고. 됐어요? 네, 썼어요? 자, 천천히 써요. 깔끔하게 써놔야 돼, 이번 달에. 자, 그래야 이제 부연 설명을 달고 들어가죠. 자, 일단은 봐봐요. 등기 요건은 별표가 몇 개? 5개. 5개는 무조건 출제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른 색깔로 이걸 동그라미 쳐놔요. 형식. 이 형식이라는 것은 법학의 뭐냐? 이걸 뭐라고 해요? 밑에다 조그맣게 절차라고 써놔요. 절차. 형식, 법학에서 형식은 절차적 측면이라는 거야. 절차적 측면. 여기 뭐라고 써놨죠? 실체. 이 실체는 내용이야. 내용. 자, 그러면 우리 법학에서 실체, 실질 이런 내용은 뭐예요? 내용이라는 거야. 그럼 봐봐요. 실체 관계. 그러면 실체 관계 그러면 뭐예요? 내용에 부합된다라는 거야. 실체 관계라는 거. 절차 관계, 실체 관계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은 무슨 법이에요? 실체법. 그러면 내용에 부합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사인 간의 권리 내용을 결정짓는 법. 이게 바로 민법이거든. 그래서 민법을 무슨 법? 실체법이야.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등기가 유효하게서는 읽어봐요. 절차적 측면과 읽어봐요. 내용적 측면에 뭐예요? 합치를 가져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민법 지문이 되고요. 이렇게 나오면 등기법 지문이 돼. 그러면 등기라는 것은 형식적 유효권과 실체적 유효권을 갖춰야 등기는 뭐 할 수 있다? 유효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합치를 가져오지 않으면 뭐가 써놨어요? 각하라는 거야. 각하. 각하가 뭐예요? 옆에다 써요. 각하라는 것은 대통령 각하 이러면 안 돼요. 이 각하라는 것은 써요. 이거는 거부 처분이라는 거야. 거부 처분. 등기를 거부하게 된다. 그래서 각하 결정. 일단 각하라는 단어는 이미
일반화돼 버렸어요. 왜 일반화돼 버렸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심판 받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이 났잖아. 근데 각하 결정이 나니까 계속 대통령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결정? 인용 결정이 난 거야. 살펴주겠다라는 겁니다. 각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럼 봐봐요. 각하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문전박대야. 등기 자체도 안 되는 거부를 하는 거야. 거부. 그러면 인용이라는 것은 뭘까요? 문을 뚝뚝뚝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 여기 이쁘다. 내가 살펴줄게. 그게 바로 인용 결정이라는 거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무슨 결정이 났어요? 인용 결정이 났죠. 그래서 잘린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뭐예요? 각하 결정이 난 거라. 그러면 각하라는 것은 뭐다? 거부라는 거야. 그러면 각하라는 것은 위에다 써요. 부동산 등기법 29조 11개를 열거하고 있어. 11가지. 11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11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자, 11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그러면 1호, 2호가 있어요. 자, 오늘은 자, 여기 밑에다가 29조 1호를 써요. 1호. 그 다음에 29조 2호, 2호를 써요. 자, 1호하고 2호만 요번 달 보세요. 그러면 11가지가 있죠. 몇 호까지 있겠어요? 11호까지 있겠죠. 근데 1호하고 2호가 가장 중요해. 자, 1호는 뭐냐?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관할 위반이 돼. 관할 위반. 자, 그러면 제가 봐봐요. 마포에다 뭐예요? 마포에다 집을 졌는데 마포 등기소에다 등기하지 않고 남양주 등기소에 신청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게 관할 위반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그럼 선생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가 뭡니까? 그러면 요거예요. 아까 봐봐요. 점유권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등기소에 점유권을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한이 2호로 가까요. 점유권은 등기할 것이 아닙니다 라고 각하게. 그게 바로 메타예요. 2호. 유치권은 어때요?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유치권을 등기하면 등기한이 2호로 가까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입니다. 자, 방조제의 부대시설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방조제의 부대시설을 등기하면 등기한이 2호로 가까하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주유소 캐노피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몇 호로 가까요? 2호로. 그러면 우리 2호가 뭐예요? 등기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그러면 이게 등기법에서 뭐예요?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2호가 바로 뭐예요? 요 자체로는 별표 5개, 4-5문제가 출제되는 거거든. 등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것. 자, 그러면 아까 뭐예요? 가장 간접적으로 읽어봐요. 자,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할 수 있어 없어? 다 까먹었다. 지분에 대해서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지분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각하해. 몇 호로? 2호로. 그렇죠? 자, 부동산 일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관이 각하한다는 거예요. 몇 호로? 2호로. 그래서 그게 중요해. 그러면 2호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기본을 깎아놓고 온 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1호 그러면 이제 이번 달에 무조건 외우고 가야 돼. 1호는 하나이면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 1호와 2호는 써요. 효과는 언제나라고 써놔요. 언제나 당연무효야.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절대적 무효가 있듯이 우리 등기법에서도 절대적 무효가 2개가 있어. 몇 호? 1호하고 2호라는 거예요. 당연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설사 얘네들은 등기가 돼버렸어요. 등기가 됐더라도 등기관이 발견하면 써요. 그렇죠. 직권 말소하게 돼 있어. 무슨 말소? 직권 말소하게 돼 있어. 그럼 등기관이 그러면 봐봐요. 직권 말소하니까 당사자는 기분 더러워 좋아? 더럽죠. 그러면 왜 말소했는지 삿대질을 해줘야 돼. 그게 이거 봐요. 이의신청의 대상이라는 거야. 이의신청의 대상. 그래서 그러면 1호와 2호는 읽어봐요. 언제나 읽어봐요.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이의신청의 대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골격을 안 잡아놓고 바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번 달 코스는 이렇게 윤곽을 잡아놓으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뭐에 대상? 이의신청. 그러면 읽어봐요. 각하는 무슨 처분이다? 거부처분. 부동산 등기법 29조는 몇 가지? 11가지. 그러면 1호는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판례는 뭐예요? 원래는 합치되지 않으면 뭐예요? 판례는 각하해야죠. 근데 판례가 완화해 주는 것들이 뭐예요? 4개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따로 별표 3개를 해놔요. 그래서 읽어봐요.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그 다음에 은닉행위, 그 다음에 무효 등기, 유형. 오늘은 요 2개만 설명할게요. 중간 생략 등기는 민법에서도 다 설명하고 다음 달 보세요. 그러면 은닉행위가 뭔지, 무효 등기, 유형. 요 2개는 충분히 지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자, 쓸 필요도 없어요. 이해를 해놓으세요. A가 B한테 요거 봐봐요. 이제 아버지, 요거 아들. 아버지가 살아생전 아들한테 줍니다. 뭘 주죠? 정여를 주네. 정여라는 것은 등기 원인이잖아. 근데 아버지가 정여세가 많이 나간다 해서 매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 등기원인은 뭐죠? 정여. 알고 봤더니 매매. 그러면 매매 뒤에 정여를 감춰서 안 감춰서? 감춰서. 읽어봐요. 은닉행위라는 거야. 근데 어차피 집은 누구한테 가? 아들한테 가죠. 그럼 이 관계가 무슨 관계? 실체관계. 그럼 실체관계가 부합한 그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은닉행위는 무효다. 어때? X. 무효 등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판례에서는 그러면 은닉행위를 그러면 뭘로 보고 있느냐?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야. 무슨 규정? 단속 규정. 단속 규정이라는 것은 사법상 효력은 발생하나 처벌은 감수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효력 규정은 사법상 효력도 무효. 그 다음에 뭐예요? 효력도 무효. 처벌도 감수하는 게 효력 규정이야. 그러면 강행 규정에는 2가지가 있어요. 무슨 규정이 있다?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이 있다라는. 그러면 은닉행위는 우리 무슨 규정으로 보고 있다? 단속 규정. 그럼 판례는 뭐 해주고 있다? 완화해주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은닉행위는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무효 등기 유형도 금방 이해가 돼. 이제 등기의 종류를 배웠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A가 집이 있어. 무슨 집? 흰집. 그렇죠. 흰집이잖아. 흰집. 그렇죠. 흰집이야. 무슨 등기하죠?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죠. 그러면 뭐야? 자, 그러면 보전 등기해야죠. 뭐야? 불탔어. 전부 불탔어. 그러면 불탄 자리에다 똑같은 파란 집을 하나 줬어요. 자, 그러면 흰집하고 파란 집이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럼 결론적으로 흰집 표제부를 파란 집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등기? 멸실 등기. 여기는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효 등기 유정은 표제부에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권리의 등기는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나중에 설명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은닉행위, 무효 등기, 유형.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낙서를 하고 가야 돼. 좀 정을 들어놔야 되니까. 자, 그러면 173페이지로 가봐요. 자, 등기 유효요건 찾았어요? 그래서 2번을 봐봐요. 형식적 유효요건 줄쳐놓으세요. 자, 제목에다 형식적 유효요건. 그러면 형식 동그라미 맨 밑에 있잖아. 2번, 큰 2번. 맨 밑에. 맨 밑에. 자, 2번 찾았죠? 형식적 유효요건은 뭐예요? 절차 가로 안에 절차 동그라미.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174페이지 가로 3번 찾아봐요. 가로 3번 찾았어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능력이 있을 것. 그래서 요거는 별표 5개를 해놓으라고. 아까 이게 2호 사유라는 거야. 2호. 자, 등기는 실체법, 부동산 등기법, 특별법상 등기할 수 있는 것만 허용된다. 따라서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해당하는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하는 일을 뭐한다? 각하한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몇 조? 29조 2호. 그래서 2호. 그래서 오늘은 그게 4-5문제가 출제되는 거야. 그 자리에서. 거짓법은 2호 사유라는 거예요. 등기가 되는 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등기법에서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얼마나 중요하겠냐고 한번 생각해봐. 그게 바로 2호 사유가 되는 거야. 자, 오른쪽 175페이지로 이제 가봐요. 175페이지 3번을 읽어봐요. 실체 동그라미. 실체는 그 밑에 내용이라고 써놔라고. 그래서 실체, 실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부합돼야 된다는 거야.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거기 176페이지 가로 3번을 봐봐요. 맨 밑에 가로 3번 찾았어요? 자, 완화 동그라미. 완화 동그라미 써놓고 거기에다 별표 3개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밑에다 판례라고 써놔요. 판례.
판례가 인정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오른쪽 1번 가봐요.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줄 쳐놓으세요. 자, 2번에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줄 쳐놓으세요. 자, 그러면 뒷장에, 자, 그러면 2번에 실제와 다른 등기원이라는 등기 줄 쳐놓으세요. 자, 3번 찾았죠? 가로 열고 그 밑에다 은익행위라고 써놓으라고. 은익행위. 자, 오른쪽에 가서 4번에 뭐예요? 밑에 4번을 봐봐요. 무슨 등기 유형이 있죠? 무효등기 유형이 있죠. 그래서 무효등기 유형 줄 쳐놓고 거기는 좀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자, 오늘은 거기까지만 정리해놔요. 무효등기 유형은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 사실의 등기. 사실의 등기는 불인정. 자, 권리의 등기는 인정이라고 써놔요. 권리의 등기는 인정. 무효등기 유형 옆에다가 무효등기 유형 옆에다가 이렇게 사실의 등기는 불인정, 권리의 등기는 인정. 권리의 등기라도 요 옆에 밑에다 써놔요. 이렇게 써놔요. 제3자가 없을 시. 제3자가 없을 때만 권리의 등기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잡아놓고, 자, 밑에 6절 무슨 등기가 나오죠? 정복 등기 기록의 정리. 그건 안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일단 윤곽은 이렇게 잡아놨다고. 이제 오늘은 이제 빼대를 설정해 놓은 거야.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요 체계만 외우느라고. 자, 봐봐요. 등기 여건 읽어봐요. 형식적 여건과 실체적 여건. 형식은 절차, 실체는 내용. 합치를 가져와야 등기가 유효하다. 합치를 가져오지 않으면 뭐예요? 각하가 뭐예요? 거부차원. 부동산 등기법 29조의 11가지. 그러면 1호는 가나리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이번 달 앞으로 3호부터 11호까지 외울 게 많아요. 오늘 그러면 오늘은 1호하고 2호만 좀 숙제하자고. 1호는 무슨 위반? 가나리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1호와 2호는 읽어봐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이의신청의 대상. 판례는 뭐다? 완화해주고 있다. 그래서 4개.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은익행위, 무효 등기, 유형.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살이 이제 붙여 나간다고 조금씩 붙여 나가요. 붙여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우리가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내버려 두고요. 자, 183페이지로 이제 가봐요. 자, 가로선 183페이지 1절 뭐가 있어요? 등기소. 등기소는 나중에 해도 돼. 아직 출제하는. 그러면 이번에 뭐예요? 진짜를 넘겨봐요. 쭉 넘겨봐요. 자, 186페이지 제2절 뭐가 나오죠? 등기간. 등기간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뒤에 189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제3장 뭐가 나오죠? 등기부. 등기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봤죠?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쭉 한번 넘겨봐요. 자, 몇 페이지가 있어요? 205페이지. 자, 배웠어요? 205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제4장. 자, 등기 절차 총론이 나와요. 자, 등기 절차 총론.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봐볼래요? 봉우리가 몇 개예요? 5개. 무슨 산일까요? 오봉산? 뭐라고 써놨죠? 민법 총칙산이야. 민법 총칙산은 봉우리가 5개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봐봐요. 첫 번째 봉우리 읽어봐요. 이게 법률행위야. 두 번째 봉우리가 어사표시야. 자, 세 번째 봉우리가 뭐예요? 대리야. 자, 그러면 네 번째 봉우리가 무효와 취소야. 여기는 뭐예요? 조건과 기한이라고 그래. 기한. 자, 그럼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 현재 법률행위 정상으로 딱 올랐더니 한숨을 푹 쉬어. 그럼 법률행위 이제 좀 할 것 같다. 그때는 느닷없이 뭐가 또 뛰어들어요? 어사표시가 뛰어드네.
어사 표시를 딱 하고 나니까 뭐예요? 제3자가 피해자하고 상대방만 했더니 제3자가 갑자기 끼어들어 정신이 없어요. 뭐예요? 대리가 뛰어드네. 그러면 대리가 딱 갔더니 뭐예요? 갑자기 무효와 취소가 나와. 무효와 취소. 그 다음에 뭐예요? 갑자기 끝났더니 조건과 기한. 조건과 기한을 뭐라고 그런다? 부간이라고 그러는 거야. 부간.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민법 정칙상은 뭐예요? 5개 봉우리가 점령이 돼야 돼. 자, 그럼 봐봐요. 법률행위. 앞에 뭐가 있어? 어사표시. 그러면 읽어봐요. 법률행위란 읽어봐요.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한 법률 여건이다. 그러네요. 어사표시 앞에 뭐가 있어? 대리. 대리는 원칙상 어디에만 인정돼? 법률행위에서만. 그러면 어사표시를 받는 자, 수동대리. 어사표시를 하는 자, 능동대리. 이 관계에서도 막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효와 취소 봐봐요. 어디에서 인정돼? 법률행위에서만 인정되네요. 조건과 기한은 어디에서만 인정돼? 법률 행위에서만.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해제가 여기 민총에 있어 없어? 없잖아. 어디 민법 총칙상에 해제가 어디가 있어? 봐봐요. 읽어봐요. 다시. 법률 행위. 읽어봐요. 어사표시. 그 다음에 대리.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 읽어봐요. 조건과 기한. 민법 총칙상에 해제가 없죠. 그런데 왜 해제가 없을까요? 해제가 왜 여기 없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해제의 공통점은 또 그러지 말고요. 계약이야, 계약. 그러면 해지는 무슨 계약? 일시적 계약이고, 해지는 뭐예요? 계속적 계약이 되는 거야. 계속적 계약. 그래서 우리 해지는 어디에서 배워? 계약법에서 배우는 거야. 계약법. 그러니까 그러면 민법 총칙은 물건과 채권의 공통점이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우리 해지는 어디에서만 배워? 계약에서. 그래서 계약법 파트에서 해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아직까지 해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지금 뭐예요? 공시법을 강의하고 민법을 강의 듣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해지는 읽어봐요. 해지는 무슨 계약? 일시적 계약. 해지는 계속적 계약. 그러면 우리 해지는 어디에서만 나온다? 계약에서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읽어봐요. 해지는 읽어봐요. 모든 법률행위에서 사용된다. 어때? X. 어디에서만? 계약에서만 나오는 거야. 계약.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해제는 무슨 계약이에요? 일시적 계약. 해지는 계속적 계약이 되는 거야. 계속적 계약. 계속적 계약이라는 거. 차이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핸드폰 계약을 해지. 그렇죠? 보험금을 해지라고 그러죠. 계속적 계약은 해지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해제는 무슨 계약? 일시적 계약. 해지는 계속적 계약. 이 기초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기초. 그래서 기초를 잡아주는 게 기둥을 지금 하나씩 세우고 가는 게 지금 5분 강의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오늘 무슨 산? 민법 총칙산. 한번 기억해놔요. 무슨 행위? 법률행위, 어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그럼 내용을 모르더라도 민법 총칙이 뭘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예요? 이거는 부동산 등기법산이야. 등기법산. 자, 그러면 봐봐요. 잘랐죠? 자, 여기에서 봐봐요. 1장부터 몇 장까지? 1장부터 3장. 그러면 여기 봐봐요. 4장. 그 다음에 5장부터 6장. 그래서 등기법은 총 3번에서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1장에서 3장을 모르면 4장에서 4장도 몰라요. 그러니까 1장, 3장을 어디까지 와야 돼? 4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요걸 또 4장에서 또 배우는 거야. 4장에서 또 5장 이후를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강론 파트거든. 강론 파트. 그러면 등기 종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러면 한번 가봐요. 오늘은 구경만 하고 가자고. 자, 다음 주에 이제 4장 등기 절차 총론 하고요. 뒷장을 쭉 한번 넘겨봐요. 5장 배워. 5장을 한번 펼쳐봐요. 자, 5장 뭐가 나와 있죠?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77에 나와 있죠. 자, 277페이지가 표시에 관한 등기. 이게 뭐예요? 이게 표제부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아까 표제부, 표시에 관한 등기. 표시부, 표제부.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쭉 한번 넘겨봐요. 자, 284페이지 6장 뭐라고 써놨어요?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찾았어요? 예,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럼 소유권 보전 등기가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뒷장을 넘겨봐요. 자, 쭉 넘겨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오겠지. 몇 페이지? 290페이지 2번 나오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오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종류는 많잖아. 그래서 매매도 있고 정여도 있고 상속도 있고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쭉 한번 제목을 넘겨봐요. 쭉 한번 넘겨봐요. 자, 판매 특약 등기 있고 뭐요 신탁 등기 나오고 그러면 거기 313페이지로 가봐요. 자, 313페이지 제2절 소유권 이해 등기 절차 찾았어요? 예, 영위권 1 읽어봐요. 시상권 넘겨봐요. 가로 3번 읽어봐요. 9번 지상권 나오죠? 지장을 넘겨봐요. 316페이지 2 뭐가 나오죠? 지역권이 나오네. 지역권을 여기서 배운다라는 겁니다. 뒷장을 쭉 넘겨봐요. 320페이지 뭐가 나와? 전세권이 나오네. 전세권 찾았어요? 자, 전세권이 나오면 저기 323페이지 4번에 뭐예요? 임차권이 나오잖아. 자, 쭉 한번 구경 한번 하고 가자는 거예요. 자, 327페이지 맨 위에 5번에 뭐가 나와? 저당권. 자, 뒷장을 한번 쭉 넘겨봐요. 자, 쭉 넘겨보니까 가로 7번에 뭐가 나와요? 공동저당이 나오잖아. 공동저당. 자, 뒷장을 쭉 넘기니까 6번 읽어봐요. 건자당이 나오죠. 건자당을 넘기니까 권리질권도 나오고. 자, 권리 변동에 관한 등기에서 거기 333페이지 봐봐요. 8페이지 찾았어요? 1번 읽어봐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들을 이제 배우게. 자, 341페이지 가봐요. 자, 이번에 무슨 등기가 나와요? 권리의 변경 등기를 배우는 거야. 자, 그러면 343페이지로 가봐요. 자, 3번 읽어봐요. 경정 등기 또 배우는. 아까 경정 등기는 일부에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라고 그랬잖아. 자, 뒷장을 쭉 넘겨봐요. 346페이지 봐봐요. 4번에 말소 등기. 여기서 말소 등기 또 배우는 거야. 자, 그러면 뒷장에 한번 넘겨봐요. 351페이지 뭐가 나와요? 5번에 말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가 끝나면 뭐가 나올까요? 자, 쭉 나면 6번 봐봐요. 354페이지 6번 무슨 등기? 부기등기. 여기 나오네. 부기등기. 자, 그러면 부기등기 넘겨보니까 뭐가 나올까요? 가등기가 나오겠지. 가등기가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뒤에 처분 제한 등기들이 나오겠죠. 쭉 넘겨봐요. 처분 제한 등기 쭉 한번 넘겨봐요. 368페이지 8번에 무슨 등기? 처분 제한 등기. 여기에서 뭘 배울까요? 가처분 등기를 배우는 거야. 가처분. 아까 가압류는 뭐라고 그랬어요? 검전. 가처분은 검전 이해 권리를 이제 배우겠죠. 자, 그러면 이제 378페이지로 가봐요. 자, 373페이지로 가야 되겠네. 9번 봐봐요. 9번 무슨 건물?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집합 건물이죠. 집합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우죠. 그러니까 지금 언급이 다 됐던 겁니다. 그러면 뒷장을 쭉 한번 넘겨봐요. 자, 불장.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불만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거기 381페이지 7장을 봐봐요. 무슨 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삿대질. 그렇죠. 삿대질. 이의신청이 삿대질이야. 국가한테 삿대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사람은 상 주고 나쁜 사람은 벌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의신청 및 벌칙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이제 등기법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봐봐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실질적으로 여기 1장에서 3장까지가 기초공사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요거 4장에 가서 이제 배우고 4장에서 이제 뭐예요? 강론 파트에서 5장에서 6장으로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야. 5장, 6장, 7장. 그러니까 등기법은 총 몇 번을 배우는 거냐? 3번을 반복해서 배운다라는 거야. 3번.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아까 등기 종류하고 등기부를 보면서 기초공사는 다 된 거야.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도 부탁이 하나 있어요. 아까 좀 애워가지고 와. 이거 봐봐요. 오늘 잘 애워놨대요. 보니까. 이거 봐요. 토지와 건물. 그렇죠. 제 마음을 그렇게 몰라줘요. 기능은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자, 방법과 형식에 따른 문제는 주등기와 부기등기. 효력에 따른 물려로서는 전국등기와 예비등기. 예비등기는 뭐가 있다? 가등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어요? 자, 내용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가 제일 많았었죠. 기입등기,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회복 등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개시. 개시는 당사자, 신청, 강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명령 등기로 뭘로? 이의신청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잘라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법이 만만치가 않아. 기초공사하게 돼. 그렇다고 막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막 들어가면 나중에 인생의 피해를 느껴요. 내가 이 정도로 몰랐었느냐
하는 비례를. 그러니까 지금은 기둥을 딱딱 세워놓으라고. 딱딱 세워놓으라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보전이 무슨 뜻이냐, 이전이 무슨 뜻이냐. 보전 그러면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설정이라는 것은 설건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이전은 또 까먹었다. 주체의 변동. 객변경은 객체의 변동. 처분의 제한은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는 검전, 가처분은 검전, 이해의 권리. 그러니까 입증 책임들 요거.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적어준 것만 복습하면 돼요. 나머지는 읽어볼 필요도 없어.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정말 민법보다 더 내용이 방대한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등기법은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등기법은 효자 과목이야. 수업을 들어가면서.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뭐 내일 토요일이죠. 내일 토요일 날은 날씨가 많이 풀린답니다. 다시 정상 기온으로 오고 하여튼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